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이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인공지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채팅 로봇인 테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테이가 어떤 로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테이는 일종의 채팅하는 그 음성 대화 모델인데요. 네. 대화 어떤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재미삼아 만든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채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료한 사람들한테 말 대화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목적지향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원래 사용 용도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테이가 알파고와 같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알파고는 상당히 인공지능의 긍정적 측면을 많이 보여준 반면에 테이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명백히 틀린 거고요. 알파고의 경우에는 바둑을 둔다라는 목적이 명백한데 쓰인 거기 때문에 바둑을 잘 두는 게 가장 커다란 그 가치였죠. 근데 네. 이 테이의 경우에는 사람하고 채팅을 해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대화, 또 음성 대화 로봇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그 수집을 해서 거기에 그 빅데이터 처리를 해서 가장 많이 모인 대화가 그 테이에게는 정답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하는 그 주체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로봇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사실은 봤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한 소수의 집단이 그 재미삼아 뭐 나치라든가 뭐 이런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서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유도를 한 것인데요. 하나의 부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학습이 방해될 수가 있는 거겠군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채팅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뭐 그 채팅 자체가 사람들을 뭐 아주 힘들게 하거나 뭐 뭘 파괴하거나 하지 않는 수준이니까 이제 네. 아마 그거를 걸러내는 그 장치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물리적인 로봇 같은 데 들어가서 무슨 살상하는 로봇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 걱정하시는 건데요. 그럴 때는 윤리적 기준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부여 능력까지는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겁니까? 예, 그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그 구글이나 그 애플이나 이런 그 전화기 스마트폰 업체에 비해서는 그 빅데이터 양도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부작용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 그 쓰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군사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로봇의 그것을 집어넣어서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수준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걸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그 테이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 부작용을 봤으니까 그 수집되는 대화 모델에서 부적절한 대화 모델을 걸러내는 인공지능을 또 탑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걸러내는 거죠. 대화 모델에서 이거는 누가 장난한 거구나. 이거는 좋지 않은 윤리적으로 나쁜 거구나 해서 걸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대화 모델 중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런 이런 대화는 걸러내게 하나씩 추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 처리할 때는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욕설이라든가 뭐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그러한 어떤 필터링하는 체계를 하나 더 두겠죠.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간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나왔는데 이번 테이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이제 그 인공지능 자체가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 걸릴 겁니다. 지금 알파고나 이 테이의 수준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인공지능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빅데이터 처리를 해서요. 뭐 알파고의 경우에는 기보들 수백만 개의 기보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빅데이터 처리를 한 걸 갖고 하지만 결국 이게 인공지능이 좀 인간의 판단하는 그것을 모방을 해서 하는 네. 수준이 점점 좀 높아지면 네. 앞으로 한 뭐 몇십 년 지나면 그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네. 그런 특이점을 넘어가면 인간의 판단하는 능력보다 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는 그 제어하는 아마 윤리적인 잣대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전에 미리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지금 경쟁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게 결국은 SNS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과 인터랙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생기는 빅데이터인데 그걸 기반으로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빅데이터들을 인공지능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나 다음 뭐 어느 기업, 그러니까 SNS 뭐 이런 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은 당연히 굉장히 심각하게 네. 이런 테크닉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네. 그 테이 때문에 이번에 체면을 좀 구기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샤오빙의 경우에 중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상당한 네. 활약을 펼치고 예. 있다고요? 예. 뭐 그런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기상 예보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네. 예보가 인공지능 시스템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날씨를 예측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굉장히 적은 영역의 그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맞춤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 비슷한 용도의 아마 서비스들이 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네. 그건 빅데이터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크게 빨리 깊숙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뭐 변호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전부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바뀔 것을 뭐 준비들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 하다 보면은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인간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예측해 보면 네. 지금 뭐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증권 주가를 예측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분야라든가 의료 분야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분야들은 다 데이터 가지고 하는 분야들이거든요. 그건 컴퓨터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바뀌게 될 거고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안에 아마 지금 있는 그 직업의 50%가 없어질 거라고 보니까요. 아유, 예. 근데 이제 없어진다라는 게 없어지고 50%는 그럼 직업을 잃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러한 인공지능을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네. 그거는 지금의 거기에 적응을 해야죠. 예전에 뭐 농업하던 사람이 적어졌듯이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직업들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은 예측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용도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공과 실패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 단순 업무가 아니라 좀 화가나 조각가, 무용과 같이 이 예술적이고 좀 창조적 직구는 계속해서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알파고나 테이의 경우는 인간으로 보면 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판단해서 뭘 제안을 하는 수준이고요. 지금 그 로봇이 여기에 결합이 되면 네. 육체적 서비스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새로운 그 뭐 지금 얘기하는 바둑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뭐 육체적 서비스하는 그런 업종들이 다 바뀌게 되죠. 뭐 네. 운전수라든가 뭐 네. 도로 노동자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단순한 작업들도 다 로봇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으로도 할 수 없는 분야는 당연히 창조적인 분야라든가 네. 굉장히 섬세한 어떤 스킬을 필요로 하는 뭐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하기가 어렵겠죠. 뭐 예술 작품을 그린다든지 네. 운동 선수라든지 하는 것은 아마 로봇이 쫓아오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네. 아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거는 신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그거는 쫓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 말씀하신 단순 노동까지 그 AI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까지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수년 내에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시일이 많이 걸릴까요? 로봇 그 인공지능은 지금 그 바둑에서 봤듯이 그 바둑이 사실은 인간이 하는 게임 중에 제일 복잡한 게임이라고 그러는 거를 어떤 뭐 알파고라는 그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시스템이 어쨌든 이겼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데이터, 굉장히 커다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에서는 곧 인공지능이 대체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천 몇백 개의 프로세서들이 그 병렬로 연결을 해서 사람을 이겼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쯤 지나면 이 천 몇백 개의 컴퓨터가 아마 하나로 집적될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가정기기에 하나씩 들어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던 일을 당연히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건 우리가 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AI 시대 도래를 앞두고 인간과 기계가 좀 잘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돼야 할까요? 그 옛날에 그 로봇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년대인가 처음에 로봇의 3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로봇은 세계 원칙이 있는데 뭐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만 뭐 반응할 수 있고 원칙을 정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결국은 로봇에도 윤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윤리는 예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생명공학에서 그 인간 복제를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인간 복제를 하면 상당히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렸거나 장기에 손상이 온 사람을 복제해서 뭐 대체로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생명을 복제해서 한다는 게 옳은 것이냐 해서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걸 허용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어떤 인공지능 파워가 점점 세지면서 결국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 것이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인공지능의 파워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하시라도 스위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윤리적 잣대를 분명히 제시를 할 거고요. 그게 돼야만 하는 거죠. 그게 실패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실패하면 굉장히 커다란 혼란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해야만 할 겁니다. 네. 네. 그 윤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김문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